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3월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직후 비판이 쏟아지자 대통령실이 여당 최고위원에게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MBC가 입수한 태영호 위원 녹취에 따르면 태 위원은 대통령실 이진복 정부수석을 만나고 왔다며 자신의 공천과 관련된 언급도 했습니다. 녹취 내용 먼저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탄생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에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일 저녁 의원회관 사무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 최고위원을 만났다고 한 날입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보좌진들을 모아놓고 이진복 수석한테 다음과 같은 지적을 당했다며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오늘 난 정무수석이 들어가자마자 정무수석이 나한테 오늘 서로 바로 그렇게 하냐. 민주당이 한일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근에 적어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뭔가 그런 식으로 최고위하면 안 돼. 바로 이진복 수석이 이야기하는 거여서 내가.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책과 관련해 적극 옹호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이진복 수석한테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최고위원 발언할 때 대통령실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도. 이 과정에서 이진복 수석이 공천과 연관지어 거듭 거론했다고 태 의원은 전했습니다.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에 있는 기간에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고 정상대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신경 쓸 필요도 없어. 태 의원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제 정신 번쩍 들더라고.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그렇게 좀 약간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그렇게 하면 재선이냐, 강남 가서 재선이냐.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에서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태 의원은 해당 발언과 관련한 MBC의 질문에 본인이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이진복 수석이 공천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공천 관련 발언도 한일 관계 관련 발언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에서 8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셔틀 외교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일본 교도통신 등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는 7일과 8일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확정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지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취임 이후 최초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하며 북한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방안이 실현되면 2018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 5년 3개월 만에 일본 총리가 한국을 찾게 됩니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달 양국 정상이 합의한 셔틀 외교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신호탄이란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 차원에서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 방한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측이 오래전부터 기시다 총리 방한을 희망했다면서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기 때문에 일본 총리의 방한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대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심사 우대국 복원에 따른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19일부터 21일 사이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도 윤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G7 기간 중에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인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자신을 겨냥해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시간표대로 수사하겠다며 일축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하면서 검찰을 향해 자신을 먼저 조사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변호사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귀국 닷새 만에 검찰이 집과 후원 조직을 압수수색하며 자신을 직접 겨냥하자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정치적인 대응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한다고 밝혀왔다며 송 전 대표가 출석해도 조사 없이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일정대로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엔 지난 2003년 대선 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한나라당 이회창 대표나 2019년 패스트트랙 국회 폭력 사태로 수사 대상이 됐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 중 일방 출석한 전례가 있습니다. 검찰은 자금 전달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도 2021년 당시 송영길 캠프 지역본부장과 상황실장 여러 명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50만 원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일부 캠프 지역본부장에게 이번 주 중 출석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수사해온 9,400만 원 이외에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 자금이 추가로 전당대회에 쓰였는지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위태로웠던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JP 모건이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4번째 은행 파산인데요. 은행권의 위기가 거의 끝났다는 평가와 이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경고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JP모건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인수는 뉴욕 증시 개장 전인 현지 시각 월요일 새벽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폐쇄하고 JP모건 체이스 은행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예금 1,039억 달러, 우리 돈 약 139조 원을 전부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8개 주에 위치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84개 지점은 1일부터 JP모건 체이스 은행으로 영업을 재개합니다. 미국 내 14위권 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고객들의 대규모 예금 인출이 이어지며 주가가 한 달 새 97%까지 폭락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퍼스트 리퍼블릭을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인수하면서 일단 은행권 전반으로 위기가 번지는 건 막았다는 안도가 나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이번 인수가 은행 시스템을 안정시켰다며 은행 위기는 거의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JP Morgan has agreed to take over the deposits, but for the average person, this has never been a problem, and it won't be going forward either. 하지만 올해에만 은행 4곳이 파산하면서 은행권 위기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First Republic Bank is not the first canary in the mine, but there are canaries that are now feed up, and those include things like Silicon Valley Bank, Signature Bank. And I think the negative is that this is the beginning of a series of things that we were worried would happen with all these Fed rate increases. 연준은 오는 3일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발표하는데 여전히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해 마지막으로 0.25%포인트 올릴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번 인수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높은 금리의 압박이 여전한 만큼 은행권 위기의 불씨가 언제든 되살아날 수도 있다는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노동절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연장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 탄압이라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133번째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3만여 명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 집결했습니다. 집회는 강원 지역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소식에 비통하고 격앙된 분위기로 흘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잔인한 건설노조 탄압이 급기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협상이 시작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요구도 거셌습니다. 물가 인상 속도에 한참 못 미치는 임금 수준을 12,000원까지 올려야 기본 생활이나마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평등 양극화의 해결 첫걸음은 최저임금의 인상입니다. 노동시간은 줄이고 임금은 올려야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는 한국노총 노동자 5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주 69시간제 도입을 멈추라며 파견 노동 확대와 대체근로 허용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권의 위기를 노동조합을 시행장 삼아 돌파하고자 하는 정권의 탄압은 집요하고 더 강하게 시도될 것입니다. 노동절 집회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16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시에 열렸습니다. 서울에서는 집회 뒤 행진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안전펜스를 훼손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